유튜브에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지 말아라 혹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영상들이 있어. 그럼 정말 나이 많은 남자를 안 만나는 게 좋은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노야. 나이 많은 남자 만나도 돼. 심지어 5살 이상이라도 말이야. 그렇다면 왜 나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만나도 된다고 하는 걸까? 먼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결혼한 부부 중에 남자 나이가 많은 경우는 66%,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18%, 동갑의 경우 16%야. 이 말은 대부분의 여자는 결혼할 때 나이가 많은 남자를, 반대로 남자는 나이가 어린 여자를 원한다는 거지.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걸 선호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결혼이나 이세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높은 나이 많은 남자를 원하는 거야. 사회학자들 중엔 5살에서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도 7살이야. 물론 남자친구가 나이가 많으면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 보수적일 확률이 높은 시댁, 세대 차이, 체력, 어려서 잘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나도 이 말에는 동의해. 하지만 남자가 어려서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내 주변에서 연하남과 결혼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야. 실제로 어린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면 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경제력이 준비된 후에 생각해보자. 난 아직 결혼보다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질색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그러다 나중에는 네가 결혼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난 아직 생각이 없어.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90% 이상이야. 게다가 영국의 한 TV 채널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성숙도 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년 정도 늦다고 해. 여자의 경우 32세의 적절한 정서적 성숙에 도달했다면 남자들의 경우 42세의 그 시점에 도달한다는 거지. 이건 연하남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정서적인 레벨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 예를 들어 찡찡대거나 아들 같아 보이거나 너보단 친구를 좋아하는 느낌이 들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이런 상황들 말이야. 게다가 연하남이 웬만큼 능력 있지 않고서야 데이트 비용을 네가 내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거고 좋은 식당이나 좋은 선물, 여행 같은 건 바라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거야. 데이트의 시간이나 범위들도 제한되겠지? 시험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짬이 안 나서 스펙 쌓느라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데도 많은 걸림돌이 작용할 거야. 그리고 시댁 문제는 나이 많은 남자만 해당될 것 같아? 아니야. 보수적인 시댁이라면 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어.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홀렸다느니 노산이라느니 이런 상처받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나이에 관한 문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만나지 말아라. 5살 이상은 무조건 많으면 피해라. 이런 말은 좋은 연애 팁이라고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야.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났다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물론 헤어짐 자체는 힘들고 슬프겠지. 하지만 나이 어린 남자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데이트를 경험할 수도 있고 성숙한 사고방식이나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 배울 수도 있지. 물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여유 있고 성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가성비 데이트만 하려고 한다거나 섹스만 하려고 한다거나 너와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 나이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남녀 관계는 가치 교환이야. 그리고 여자가 어리다는 건 그 자체로도 높은 가치를 가져. 그래서 어린 여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에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가치 있는 여자와 만나면서 돈 쓰는데 아까움을 느끼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둘 다 직장 다니면서 비슷하게 벌고 나이도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 나면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어.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 서로 비슷한 양의 데이트 비용을 지출하길 원해.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야. 반면 5살 이상 차이 나서 남자는 직장인이고 여자는 학생이다? 이런 경우에 돈 얘기 꺼내는 건 양심이 없다는 거지. 물론 여자가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쓰고 싶으면 써. 반반 데이트도 좋고 데이트 통장도 좋고 서로 좋고 능력되면 그렇게 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돈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말하는 건 어린 여친이 데이트 비용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아니라 상황이 뻔히 다른 걸 알면서도 반반 데이트를 기대한다거나 1차 사면 무조건 2차를 사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널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성비 연애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 물론 여기다 대고 광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돈을 쓰라고 요구해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나이랑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린 여자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손해는 보기 싫어하는 남자들. 그리고 현재 이런 연애를 하고 있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야. 그리고 네가 어려서 뭘 모르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집 외에
외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지 않는 남자만 편한 데이트도 조심해.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럼 나이를 제외하고 그 사람 자체를 보려면 뭘 봐야 할까? 첫 번째, 너를 최대한 맞춰주는지 봐. 데이트할 때도 웬만하면 네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음식,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남자가 데려가 주려고 하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돼. 네가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짬을 내서라도 남자가 너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되는데, 평소에 네가 원하는 걸 잘 기억했다가 말하지 않아도 남자가 너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해.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남자가 널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게다가 나이 차이가 난다면 거기서 오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 이때 남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널 이해하고 배려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이가 많건 적건 충분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어. 두 번째, 너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지 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깨워줄 수 있어? 오늘은 오빠가 집에 데려다 주면 안 돼? 오빠랑 더 통화하고 싶은데 10분만 더 통화하자. 이렇게 너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면 남자는 널 진지하게 보는 거야. 남자는 30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런 귀찮은 것들을 감안하고 너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이건 너에게 노력한다는 의미지. 세 번째, 너에게 투자를 하는지 봐. 너에게 많은 투자를 할수록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돼. 남자도 지갑이나 벨트, 구두, 시계, 가방 이런 거 하이엔드 브랜드로 보면 차 한 대 값이 넘어. 이렇게 비싼 명품에 큰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너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널 가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몇백 몇천만 원을 투자하진 않겠지.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태도야. 특히 바쁜 남자가 너에게 시간을 투자한다? 이건 돈보다 더 큰 투자야. 그만큼 중요한 호감 신호니까 잊지 마. 자, 정리하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도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이지 나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너를 가치 있게 대접하는 남자를 만나. 알겠지? 그럼 언닌 간다. 빠이.